예. 요 딱딱한 뼈 앞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오시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뼈 위에다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죠? 스펀지랑 유리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리 위에다가 이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. 저희 이제 치료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어디 아프세요?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면은 센터에다가 척추에 딱 붙여가지고 오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거기 아픈 건 알겠는데 이 허리 아픈 원인의 대다수가 바로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. 아픈 위치가 문제의 원인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몸에는 많다.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부위별로 여기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좋다 하는 부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위들을 한번 붙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한의사 김학조라고 하고요. 통증요정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상경력 20년차 한의사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파스를 많이 붙이잖아요. 네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파스 없이는 못 사는 분들 많은데 다들 그냥 파스는 아픈 데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?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저희가 물 부을 때 스펀지 위에 붓는 거하고요. 유리 위에 붓는 거하고요. 차이 나겠죠. 네. 근데 보통 보시면 아프다 그러면은 뼈 위에 탁 붙여가지고 오시는 경우들 많으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뼈 위에 붙이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근육이나 혈관이 많은 데다 딱 붙여놔야 흡수가 제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먹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붙이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면 허리 아픈 부위에다가 자기가 이제 등 쪽이나 이런 데 척추 쪽에다가 찾아가지고 붙이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비효율적이란 말씀이세요? 저희 이제 치료받으러 많이 오시는데 어디 아프세요?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. 보면은 센터에다가 척추에 딱 붙여가지고 오시거든요. 근데 사실은 거기 아픈 건 알겠는데 이 허리 아픈 원인의 대다수가 바로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척추뼈 자체에 딱 아픈데 말고요. 그 옆에 근육에다가 붙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. 근데 손목 같은 경우는 손목 겉면에다가 파스를 붙이거나 이렇게 감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것도 그럼 잘못된 건가요?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에 보면요. 살 별로 없죠. 예. 대부분 뼈입니다. 요 위에다 붙여놓으시면요. 사실은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이 사실 손목도 마찬가지로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가 다 원인은 아니거든요. 이 손목도 이 위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원인이 돼서 여기가 아픈 거기 때문에 이 근육 많은데 혹은 차라리 이 손목 안쪽에 혈관 많고 근육이 많은 부위에 붙이는 게 손목 통증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. 아니 지금 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파스를 진짜 많이 붙이는데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네요. 그럼요. 심지어 무릎이 아프면은 다들 또 슬개골 앞면에다가 붙이잖아요. 예. 요 딱딱한 뼈 앞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오시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은 뼈 위에다 붙이면 아까 말씀드렸죠? 스펀지랑 유리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유리 위에다가 이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. 뼈 위에 말고 옆에 있는 이 무릎 옆에 근육 그리고 차라리 뒤에 오금 여기다 붙여야 무릎 통증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. 근데 생각보다요. 오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릎 통증 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. 아픈 위치가 문제의 원인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몸에는 많다. 목이 아플 때는 그러면 중앙에 붙이면 안 되겠네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. 네,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신 것 같은데요. 예. 맞습니다. 목도 척추 바로 옆에 붙이는 게 아니고 센터에 붙이는 게 아니고 목 옆에 있는 근육에다가 근육 옆에 있는 승모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목의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뼈 위에도 붙이지 마십시오. 요즘 발바닥 파스가 유행인데요, 원장님. 발바닥에 붙이면 효과가 있습니까? 한의학적으로 볼 때 발바닥은요 온몸의 축소판입니다. 그런데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. 이 부위를 자극해 주는 것은 무척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차라리 발바닥 파스보다는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자극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부위별로 여기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좋다 하는 부위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위들을 한번 붙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뭐 족저근막염이나 이런 경우에 발바닥이 아프잖아요. 뭐 그 경우에는 파스를 붙일 수 있나요? 네, 도움이 될 수 있죠. 사실 발바닥에 파스 붙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족저근막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아리 근육이에요. 종아리에도 파스를 붙여주고 종아리를 잘 풀어줘야 족저근막염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. 두 군데 붙여주셔야 돼요. 아, 그럼 일반 파스를 발바닥에 붙여도 됩니까? 일반 파스를 붙이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붙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굉장히 미끄덩미끄덩하거든요. 그래서 발바닥에 이 파스를 붙이시려면 차라리 패치형 미끄럽지 않은 거 붙이시는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깨가 아프면은 대부분 뼈 위에 붙이잖아요. 이건 어때요? 근데 이 어깨 아픈 원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, 보통 어깨가 아픈 거는요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혹은 근육 주변을 지나는 신경이 눌려서 아프거든요. 그래서 뼈 자체에 붙이는 것보다는 근육이나 근육을 지나는 신경 근처로 붙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. 이 위에 있는 승모라든지 혹은 소원근이라고 그래서 팔 딱 드시면요 겨드랑이 바로 밑에 손이 잘 안 닿아요. 여기
근데 겨드랑이 바로 바깥에 이 근육에다가 붙이시는 게 효과적이에요. 소원근 근처를 지나는 이제 신경이 눌리면요, 밤에 어깨가 그렇게 아파요. 자다가 돌아 누우면 여기 아파가지고 깨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이 삼각근 자체에 붙이는 것도 일정 정도 도움은 되시는데 반드시 소원근이라고 하는 겨드랑이 뒷부분 여기를 같이 붙여주셔야 됩니다. 팔꿈치가 아픈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이 경우는 어때요? 뼈 위에다 붙이면요, 흡수 잘 안 돼요. 그리고 팔꿈치의 이 통증도 주변의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프시다면 이 팔을 젖히는 이 근육, 이 신전근하고 그리고 삼두 이 근처에 붙여주시는 게 이 뼈 위에 붙이시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. 결국 사실은 이 팔꿈치에 이 염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파스 붙이면요,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염증 자체보다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이 근육 자체를 풀어주고 붙여줘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통증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운동 심하게 하면 허벅지가 당기는 경우 있잖아요. 그 허벅지가 아프거나 당길 경우에도 파스가 효과가 있습니까? 그럼요. 파스 붙이실 때 넓은 외측 관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바깥쪽 근육 여기 붙이시는 것도 좋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장경인대라고 그래서요, 우리 주머니에 손 넣을 때 엄지손가락만 빼고 딱 손 넣잖아요. 그럼 엄지가 이 골반 이 옆에 딱 닿아요. 그 부위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. 고관절이 찌릿할 때도 파스를 붙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때는 어디에 붙여야 돼요? 고관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뼈 위에 딱 붙이시는 경우도 있잖아요, 그죠? 예. 고관절 뼈 위에 붙이면 흡수 잘 안 됩니다. 우리 주머니 손 집어넣을 때 바지 주머니에 예. 주머니 입구 있잖아요. 예. 거기서 뒷면에 보면 엉덩이거든요. 바로. 예. 그 엉덩이가 바로 중둔근이에요. 그래서 고관절 위에 중둔근에다가 붙이면 효과적입니다. 고관절에는 그러면은 쿨파스가 좋아요? 핫파스가 좋아요? 그건 이제 시기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고관절이 아픈 지가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됐다라고 하면 쿨파스 붙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, 좀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핫파스를 붙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.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요, 내가 아픈데 핫팩 해야 돼요? 아이스팩 해야 돼요?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질병 발생하고 나서 한 24시간 이내에는요, 차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쿨파스 좀 붙여주시면 도움이 되시고, 24시간 지나서 한 48시간 지나서 2, 3일 됐다 혹은 더 오래됐다, 몇 달 됐다 이러면 핫파스가 냉파스보다 훨씬 좋습니다. 보통 이제 붙이면은 아까워서 되게 오래 붙이고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, 그죠? 예. 근데 이게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요, 알레르기 반응 생길 수가 있어요. 적절한 시간은 한 24시간 정도 해당이 되고요, 길어도 36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파스를 붙였는데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다. 이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? 보면 이제 빨갛게 되는 부분 보면 파스 모양으로 이렇게 예.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거 알레르기 반응입니다. 사람마다 피부가 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빨갛게 된다 이러면 사실은 안 붙이시는 게 좋고, 물파스 같은 걸로 대체를 하시면 이거 좀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. 지금 물파스 얘기하셨는데 네. 우리가 파스 종류도 붙이는 파스도 있고 뿌리는 파스가 있잖아요. 네. 효과는 비슷한가요? 아무래도 이 뿌리는 파스는 용이하긴 한데요, 지속력이 좀 떨어지죠. 붙이는 거는 붙여놓으면 좀 뭐 땀도 나고 붙이기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. 지속력이 좀 높다. 효과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염증이 있을 때도 파스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?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이전에 어디 부위에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파스가 뭐 효과가 없냐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, 파스가 소염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에 염증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이 팔을 써서 근육이 부비적 움직여지면요, 염증 다시 생겨요. 그래서 염증만 없애는 거, 소염제, 진통제로 잠시 염증만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주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근육 이 위에다가 붙이거나 혹은 마사지를 해서 그 부위를 풀어야 궁극적으로 통증을 좀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이 파스라고 하는 거의 근본적인 작용은 뭐냐면, 통증을 다른 감각으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. 말이 좀 어렵죠? 제가 한번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. 손을 못 쓸 것 같아. 그래서 손 아야 하다가 침대나 이런데 모서리에 무릎을 탁 부딪히면요, 무릎 통증만 기억이 나고 손 통증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. 그래서 사실 통증을 제어하는 기전이 이제 게이트 조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, 파스가 시원하거나 혹은 따뜻하거나 뭐 이런 자극을 다른 데 좀 주어서 실제로 아픈 부위에 그 통증을 조금 숨긴다고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염 진통작용을 하는,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도 일정 정도는 가지고 있다. 조금 통증을 다른 부위로 돌려준다. 자, 많은 분들이 아프면은 그냥 파스 붙이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. 결론적으로 파스만 붙여도 병원을 안 갈 수 있습니까? 파스라는 것은 통증에 좋은 벗은 될 수 있습니다.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의사는 아니에요. 파스라고 하는 건 아픈 부위에 직접적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다. 그리고 단단한 뼈 위에 붙이는 것보다는 근육에 붙이는 것이 좋다.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질병이 발생한 지 하루, 이틀 이내라고 하면 쿨파스,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핫파스를 붙이시는 게 좋다. 파스 붙여도 아프다. 그러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필요가
있습니다. 원장님만의 파스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까요? 너무 아픈데 끙끙 참다가 병 키워서 병원 가시는 것보단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스라도 붙이고, 그리고 파스 붙인 부위를 좀 마사지라도 좀 하시고,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관리를 차라리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파스도 사실 통증에 좋은 벗이 될 수 있다. 파스는요,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요, 생각해서 붙이셔야 됩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